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즘 제작한 영상들을 보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취지와 달리 너무 그때그때 게임 업계 관련 이슈에만 편승한 영상을 만든 것 같아 가끔은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역사는 결제한도 폐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의 역사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3년도에 월 30만원으로 도입된 결제한도는 2009년에 5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특이한 건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제한도는 원래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었지만 이 게임회라는 게 판매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월 결제 한도를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게임물 등급을 부여받을 수 없어서 사실상 월 결제 한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7년경에 전세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리는 기술 혁신이 나오죠. 바로 스마트폰의 출시입니다. 스마트폰의 기술력은 2010년도경에 들어서는 스마트폰으로 고퀄리티 게임을 하고 앱 구매를 넘어 게임 내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그렇지만 게임에 월에 50만원 쓰는 거 큰돈이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4,110원이었고 최저 월급이 93만원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랜덤박스에서 확률 뽑기 그런 개념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게임사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모바일 게임은 결제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인앱 구매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외국 게임 회사들이 떼돈을 버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2016년 12월에 발매된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과 2017년에 발매된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게임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게임성? 기술력? 아니죠. 미쳐버린 매출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NC소프트는 리니지 M이 출시되기 전 2016년 총 연간 매출을 2017년에 리니지 M이라는 게임 하나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2017년에 NC소프트는 1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고 이 수치는 리니지 M이 발매되기 전 매출보다 7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7년 블리자드와 자회사를 합친 매출이 7조인데 NC소프트는 2017년 6월에 발매한 게임 하나로 1조를 벌어들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 게임업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바일 시장이 답이다?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죠. 결제 한도가 없는 모바일 게임의 흥행을 보며 아니 그럼 지금 PC 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가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결제 방식의 편리함이 차이가 나지만 말이죠. 그래서 2017년부터 한국 온라인 게임 업계는 슬슬 결제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5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 없음. 두 번째, 모바일 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시 불합리한 차별. 세 번째, 성인이 자기결정권 침해. 네 번째, PC 온라인 게임 시장 침체. 다섯 번째,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 비용. 첫 번째부터 볼까요? 법적 근거가 없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애초에 상한선을 규제하는 법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애초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월 30만원의 상한선을 2003년에 규정한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규정한 것일까요? 두 번째, 모바일 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시 불합리한 차별이다. 여기서 진짜 골 때리게 예로 든 것이 영화, 만화, 그리고 스팀 게임인데요. 아니, 영화, 만화는 논할 가치도 없고 스팀 게임에 대한 의견이 골 때립니다. 스팀 게임에서 게임을 구매하기 위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한도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스팀에서 GTA5를 2개 사서 강화하면 성공할 시 GTA6를 할 수 있고 실패하면 GTA5가 깨져서 게임을 못하고 그럽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논리를 펼치는데 문체부는 일리 있다고 하죠. 세 번째, 성인이 자기결정권 침해. 언뜻 들어보면 그럴싸한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죠. 근데 상관 있죠. 왜?
예를 들면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집행검을 뽑으려면 5%의 확률로 뽑습니다. 보통 리니지에서는 3 집행검을 많이 쓰는데 5%의 확률로 집행검을 뽑고 3 집행검까지 제작하려면 기대값이 2천만원이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돈 쓰겠다고 하면 집행검을 2천만원에 그냥 파는 게 정상 아닐까요? 왜 확률 5%에 가차식으로 몇만원, 몇십만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돈 없는 사람도 돈 쓰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도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대값 2천만원인데 200만원에도 할 수 있어 보이게끔 온갖 교묘한 트릭을 숨겨놓는 거잖아요. 정확히 도박 메커니즘이죠. 도박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게임업계 누가 도박 아니라고 말하면서 매출 구조 공개 가능한 업체가 있을까요? 자기결정권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하는데요. 확률, 무작위 보상이라는 교묘한 트릭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비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는데 거의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간 곳이 대한민국 게임업계입니다. 네 번째, PC 온라인 게임 시장 침체. 역대급 개논리입니다. 대한민국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과연 결제한도 50만원이라는 데서 왔을까요? 아니면 무분별한 사행성 남발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한 유저들이 해외의 일명 갓겜으로 넘어가서일까요? 다섯 번째,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 비용이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식당을 차려도 1억 5천은 우습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저 말을 대한민국 게임 대기업들이 말하니 더 어이가 없는 것이고요. 2017년도부터 논의됐던 결제한도 폐지 논란은 2018년도까지 통과되지 않았다가 2019년 상반기에 폐지가 결정됩니다. 왜? 이때 몇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WHO의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등록 이슈입니다. 이걸로 대한민국 게이머들의 여론이 완전히 게임업계에 힘을 실어줍니다. 두 번째, 국뽕 드립입니다. 무슨 국뽕 드립이냐고 할 수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한참 4차 산업이니 뭐니 하면서 대한민국 콘텐츠를 수출해야 한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국이 해외 콘텐츠 수출액이 75억 달러로 나왔으며 이 중에 게임은 42억 달러 정도로 56%를 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한류를 수출하는 데 있어 게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국뽕과 관련한 내용을 반박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친일파 매국노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게이머들은 국뽕, 어깨가 이만큼 올라오죠. 드디어 게임이 무슨 히키코모리들이 하는 게 아닌 건전한 취미로 인정받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두 번 다시 안 올 이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이때를 틈타 문체부와 게임업계가 성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이뤄냅니다. 거기에 플러스 제 개인적인 소설을 써본다면 게임업계가 단독으로 이것을 성공시켰다고 보기 힘듭니다. 결제한도 폐지와 함께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곳들인 카드사, 통신사, PC사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 결제한도 폐지를 위해 움직였을 것이고요. 게임사, 카드사, 통신사, PC사의 매출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정부도 좋죠.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시나리오인 것이죠. 딱 한 부류만 불행해집니다. 바로 게이머들이죠. 여러분, 결제한도 폐지와 함께 요즘 대한민국 게임업계에 있는 사람들 중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게임성? 새로운 시도? 개가 웃을 일입니다. 확률을 어떻게 더 조밀하게 넣을까? 뽑기에 어떤 트릭을 더 교묘하게 넣을까? 어떻게 하면 뽑을 때 긴장감을 더 줄까? 어디 회사 무슨 게임이 이렇게 캐시템을 파는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팔아보자. 이게 끝입니다. 세계 각국이 도박을 왜 규제할까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부채로 이끌고 가정이 파탄나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구제로 많이 들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 게임업계, 저는 4차 산업을 빙자한 도박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초반 전국 서민들을 나락으로 보냈던 바다 이야기는 우스울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